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임.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이 문제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이 많다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갇히느냐입니다. 분산되고 잠깐 이용하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정답 1번, 2번 판매시설, 3번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4번 종교시설, 5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2조 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단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가로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가로 2 종교시설, 문제 4번 해당. 가로 3 판매시설, 문제 2번 해당. 가로 4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터미널을 말하죠. 문제 3번 해당. 가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문제 5번 해당. 가로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목의 16층 이상인 건축물. 문제 1번 관광휴게시설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관광휴게시설은 재난시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 73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목적이 설계 검토가 아니라 시공 전 최종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착공 신고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착공 신고 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해당, 2번 처마 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당, 3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 해당,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정답. 5번 다세대 주택 해당.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로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입니다. 문제 4번 2층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으로 정답.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문제 2번에 해당. 5.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문제 3번 해당.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면 틀립니다. 9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정답 4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과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건축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3층은
틀려서 정답인데요.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14조 1항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호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150제곱미터는 해당이 되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층은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아서 정답.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3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번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대통령령 제5호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은 연면적, 층수와 상관없습니다. 해당. 4번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건축법 14조 제1항 5호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해가지고 대통령령 1호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층 50, 2층 30 하면은 8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당되는데요. 근거는 5.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 제11조 제3항의 1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답 1번. 75번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4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2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건축물하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 1번은 4층의 대수선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위 시설군 병원을 하위 시설군 서점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는 19조 2항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단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2호의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병원은 제6호 교육 및 복지시설인데요. 서점은 7호 근린생활시설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문제 2번 정답. 3번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는 19조 2 제1항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3번 신청할 수 없다 오답. 4번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건축법 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 건축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문제 4번 준주거지역에서 서점으로 용도 변경은 가능한데 할 수 없다는 오답입니다. 5번
답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점은 옥상 강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40조 3항.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호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강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당 강목의 건축물 해가지고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서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은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오다. 정답 2번.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법 규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벽 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수평거리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3호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옥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2번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목에 나와 있습니다.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이나 장식탑이나 물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필로티라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보면은 1층에 주차장이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다목에 나와 있습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은 바닥 면적 산입 틀려서 정답. 4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리화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5번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예백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3번.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행정청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위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순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니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대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리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법리화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위반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초과, 두 번째, 세 번째는 건폐율 초과, 네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정답은 4번.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115조 3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당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호에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2호에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90, 3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100, 4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70. 정답 4번. 78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 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건축물의 구조, 배치, 조명, 출입체계 등을 안전하게 설계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해당이 되죠. 2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당이 되고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4번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당되고 5번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 300세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63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호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문제 5번 세대수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300세대라고 특정해놨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문제 2번 해당. 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3번 해당.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로는 제외합니다. 5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연구소나 도서관은 창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수하게 되어 있죠. 범죄 예방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6호의 노유자 시설, 7호의 수련시설, 8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제 4번 해당. 정답은 5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유튜브 부공신TV 부동산 공법 강의를 소개합니다. 첫째,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핵심 요약 부동산 공법 요약 강의, 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핵심 요약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최초 행정경험, 실무경험을 융복합 스토리텔링으로 강의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강의를 제36회부터 제30회까지 7회차를 풀로 제공합니다. 셋째,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강의, 그린벨트 공부에 필요한가, 부동산 실무경험 사례 쇼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부공신TV 강의를 계속 학습하면은 부동산 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